안녕하십니까. 8월 30일 이 금요일 모닝 브리핑 지금 출발합니다. 먼저 미국 증시 결과 PIMSI.com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 초반 이 미국 GDP 성장률 2분기가 예상치를 뛰어넘었죠. 미국 경제가 여전히 견고하자. 이 다음 달에 이제 금리 인하 바꿀 소지가 없다. 이러면서 이제 상승세가 좀 이어졌습니다만 장 후반 들어서 특히 이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상승했다가 지금 뭐 1.5% 이상 상승했다가 그 오후장 들어서 이제 급격하게 밀렸죠. 이 엔비디아 하락폭이 늘어나면서 아쉽게도 3대 지수 전강 후약의 음봉으로 마감한 모습입니다. 자, 준비한 내용 볼까요? 준비한 내용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이 9월달 이 다음 주 이제 9월장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좀 중요한데 간략하게 제가 매주 월요일날 일정을 말씀드리는데 일정을 오늘 순서를 좀 바꿔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늘 장은 이제 MSCI 분기 리뷰 리밸런싱 크게 뭐 의미 없죠. 유럽 심장학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밤에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이것도 역시 연준이 선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이기 때문에 잘 좀 따져봐야 할 것 같고요. 자, 9월에 이 개별적인 이슈도 있고요. 밸류업 지수, 그 다음에 9월 말에 미국 생물 보안 법안 하원 전체 회의에 상정된다는 점, 뭐 이런 점. 물론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내 CDMO 업체들 주가가 8월달에 좀 강했던 이유이기도 하죠. 9월 1일에 수출입 동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스모 유럽 종양학회 초록이 발표가 되고 9월 3일 날 ISM 제조업 지수, 그다음에 이제 중요하죠. 이거 9월 6일 날 미국의 고용 지표, 그리고 이제 학회, 바이오 학회로의 폐암 학회, 그다음에 유럽 종양학회 이런 게 있고 우리는 이제 설 연휴 직전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과 설 연휴 중에 FOMC 회의 결과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그 변수가 좀 많죠. 그래서 이전에 이 시간 통해서 뭐 특히 이제 미국 그 언론 기사 말씀드리면서 9월에 가장 좀 변동성이 높았다. 미국도 그렇게 인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도 이제 변동성이 좀 높죠. 여기 말씀 안 드렸는데 또 이 부분도 봐야겠죠. 여기에 지금 대선 후보 여기 있죠, 이날 카멜라 해리스와 트럼프 전 대통령, 트럼프 후보라고 해야죠. 이제 여기서 토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지금 여론조사가 어디가 우세한가? 지금 뭐 동일선상에 출발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 정책 노선이 달라지는 거죠. 특히 이제 최근에 2차전지 관련주, 이번 주 들어와서 좀 상승을 좀 보이던데 그런 업종에도 상당히 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다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 간략하게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하락세로 전강 후약 마감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 여기 트레이딩 이카노믹스닷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죠. 자, 1분기 때는 1.4%를 그리는데 2분기 때 3%를 그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추정치가 한 2.8 정도 예상했는데 3%가 나오면서 미국 경제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금리 인하 하는데 뭐 방해 요인 별로 없다 이렇게 본 거죠. 이게 이제 상승 요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엔비디아가 이제 계속 하락폭을 확대한 거죠. 왜 하락을 했냐? 뭐 이미 이제 어제 실적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죠, 한마디로 이게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또 엄청 높아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게 되면 3분기 매출 추정치 원래 추정치 평균은 319억 달러였어요. 근데 325억 달러 나온 겁니다. 그럼 추정치 상회한 거지 않습니까? 올라가는데 왜 빠졌냐? 일부 추정치가 379억 달러 나왔다는 거죠. 매출 추정치가. 요것보다 적네? 일단 많이 올라 있으니까 차익도 한번 챙겨보자. 이런저런 일단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하겠죠.
그리고 이 새로운 캐시카우인 블랙엘 AI 프로세스 라인업도 예상보다 좀 제조가 좀 수율도 좀 약하고 이러다 보니까 물론 젠스랑 CU 젠스랑은 이제 4분기에 수십억 달러의 매출을 발생시킬 것이다 이렇게 시장을 안정시키는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말해주지 않습니까? 주가가 오늘 주가가 이렇게 전강후약으로 밀리면서 마감했다는 거죠. 이렇게 거래도 좀 싫어지면서 추가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요. 차트상 뭐 이평선을 살짝 깨뜨렸기 때문에 일단 이제 조정이 이제 어느 시점까지 좀 이어질 것인가.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8월달 낙폭 이후에 너무 빠르게 회복을 해줬다. 그에 따라 차익 매물이 출회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언론들 외국 언론을 쭉 보게 되면요,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존 히긴스라는 사람은 자,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최근 실적 발표, 그러니까 컨센서스를 초과하는 실적 발표에도 엔비디아 주가가 떨어지는 게 너무 이제 완벽을 이제 시장을 원하는 거죠. 그 완벽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엔비디아 파티가 끝난 건 아니다. AI 버블, AI가 버블도 아니다. 이런 시각을 이렇게 얘기했고, 또 뭐 제임스 넷머트란 사람은 8월달 반등이 너무 빨랐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나 이번에 이 분기 실적은 엔비디아의 어떤 밸류에이션을 정당화시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 주식의 조정은 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엔비디아 주가를 이제 사게끔 초대할 것이다. 근데 뭐 오늘 당장 사는 건 아닐 겁니다. 적당히 뭐 조정 좀 받고 또 몰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을 그래요.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이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다. 0.25%포인트. 그럼 지금 달러 약세가 금리 인하 가능성 때문에 달러 약세지 않습니까? 그럼 유동성이 전 세계로 빠져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미국만큼 지금 경제가 좋은 데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주가가 어느 정도 빠지게 되면 금리 인하에 따른 글로벌 유동성이 또 미국으로도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이런 겁니다. 엔비디아 오늘 6% 넘게 하락했죠. 그러나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는 올랐습니다. 특히 S&P 500을 구성하는 종목 중 75%는 상승했어요. 이 중에 헬스케어, 금융, 산업재 부분은 거의 뭐 최고치에 다다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S&P 500 매물 볼까요? 엔비디아 하락했죠. 마이크로소프트 올랐죠. 다른 소프트웨어 관련주 올랐죠. 애플 올랐습니다. 애플은 9월에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애플 아이폰 출시. 우리 시간은 9월 10일. 이제 9월 10일 보고 움직이는 거죠. 구글, 메타, 아마존. 그 다음에 이제 은행주, 헬스케어, 산업재,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 그리고 오늘 엔비디아 주가가 이렇게 6% 넘게 하락했지만 다른 반도체 하락은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인텔 등은 상승을 했어요. 이런 점에서 엔비디아 이제 하락세가 또 멈추게 되게 되면 또 칩 주식들한테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뭐 이 얘기도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도 지금 보면요, 블랙엘 AI 프로세스가 4분기에 생산 예정이지 않습니까? 이 수십억 달러 정도의 매출을 발생시킬 것이고, 근데 저 첨사 들으면서 2026년도에까지는 계속 좀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만 최근 이 조정은 이 높아진 이제 영업 비용이 좀 높아졌고, 그다음에 이제 크로스 마진이 줄어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EPS 증가율을
좀 이제 낮추는 거죠. 유연하게 만드는 거죠. 네, 조정하게 되는 거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주가가 좀 빠졌지만은 여전히 엔비디아는 네, 프라이머리 베네피셔리 뭐 최고 선호주다. 선호주다. 뭐 이런 쪽으로 파악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고의 어떤 수혜주다. 뭐 이런 쪽이죠. 네. 자, 다음 내용도 보죠. 엔비디아가 네, 이 오픈 AI의 가장 최근에 최신 이 펀딩 라운드에 참여할 것을 논의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도 참여할 것으로 논의하고 있고 이 펀딩으로 이번 문제 펀딩이 성공하게 되면 오픈 AI의 기업 가치 밸류는 한 1,000억 달러 이상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그러네요. 헬스케어 외에 이제 세 가지 다른 S&P 500 그 업종이 거의 뭐 최고치에 좀 이루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헬스케어, 금융, 산업재 등등이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국내 증시는 5거래일째 외국인 순매도가 나왔죠. 네, 이 5거래일째 순매도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시총 1, 2 종목군들로 외국인 순매도가 많이 나오면서 지금 외국인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외국인 우리 시장을 팔고 있다는 얘기죠. 네, 코스피, 코스닥. 그럼 누가 사고 있습니까? 개인만 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선호주 위주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개인 선호주로 하면 탄력 좋은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2차전지, 그 다음에 개별 종목, 재료부 개별 종목 이런 걸로 좀 순환매가 유입된다는 겁니다. 외국인 선호하는 뭐 전기전자랄지 자동차랄지 이런 쪽은 좀 탄력이 좀 약하다는 거죠. 특히 이제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뭐 수출주를 많이 선호하지 않습니까? 이제 팔고 있다는 얘기는 반대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차트 보십시오. 코스피 지수. 여전히 뭐 답답한 위치입니다. 이 답답하다는 표현은 서두르지 말고 좀 추이를 좀 지켜보자는 얘기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이 탄탄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주 바닥이라 할 수 없죠. 네. 좀 불안전한 모습이잖아요. 차트상으로 말씀드릴 때는. 뭐 종목단에서는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도 차익 매물이 나왔습니다. 나오고 있죠. 어제 보게 되면 뭐 장 초반에 ABL 바이오 급등했다가 한 20% 급등했다가 확 빠져버리잖아요. 플러스이지만 낙폭, 그러니까 상승폭을 크게 축소했죠. 그러니까 한번 올라갔다가 훑어버린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칫 고점에 추격 매수하면 대부분 물려버리는 겁니다. 이제 일정상 9월에 학회 많다. 우리나라 지금 바이오 유한양행의 랭나자 FDA 승인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알테오젠의 코스닥 시총 상위 코스닥 1위 시총 1위 그리고 이제 뭐 페아마켄이 유럽 임상 종약하니 뭐 9월 말에 머크 그 다음에 이제 생물보안법 하원 표결 이걸 이제 대부분 투자가들이 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급등하게 되면 언제든지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 뭐 호재는 남아 있지만은 변동성에 좀 유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뭐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등등 엔비디아 때문에 뭐 하락한 거고요. 그 얘기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엔비디아가 바닥을 치면 안정을 찾겠죠. 오늘 이제 이들 종목군들 얼마나 이제 바닥을 좀 다져주는가 체크를 좀 하셔야 갖고 2차전지 셀메이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포스코홀딩스, 그 다음에 이제 뭐 양극재, 에코프로엠엠, 뭐 엔캠 이런 이제 2차 거전지 관련주가 최근 이제 오르고 있죠. 며칠 오르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그러니까 단기 저점은 좀 나온 것 같은데 계속 변수는 있죠. 그 변수 중에 하나는 9월 중순 미국 대선 후보의 토론 정책, 후보 토론. 거기에서 이제 얼마나 우세해져가. 계속 그 수급은 이쪽으로 살짝 좀 몰리는 분위기예요. 그거 좀 감안하실 것 같고요. 하이브 이틀째 상승했고 어제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밥켓 합병철에 풍문이 나돌면서 오늘 이제 조회 공식 결과가 나올 텐데 두산 로보틱스만 좀 일부 올랐죠. 자, 특징 좀 볼까요?
엔비디아 관련 기사 쭉 한번 넘어 보시죠. 네. 기대가 너무 컸다. 이거겠죠. 네. 그다음 어제 특징주 보시죠. 쭉 보게 되면 아주 개별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그죠? 네. 개별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지수의 방향성은 없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가게 오르는 건 없으니까 지수보다는 종목, 지수 영향이 적은 그런 테마나 종목으로만 흐름이 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어제 코스피 외국인은 현대차, EUV, 현대차를 샀네요. 포스코홀딩 샀고요. 기관은 기아, 삼성 SDI를 샀습니다. 순매도 종목은 외국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관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팔았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은 에코프로 PM을 샀네요.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약세장 뭐 시간에 다니까는 그냥 한번 단순 참고하려고 보는 겁니다. 네. 왜냐면 약세장에서 시간에 다니까 상승 출발하게 되면 떴다가 밀리잖아요. 두산마켓이 시간에서 한 2.6% 올랐네요. 두산 노보틱스 1% 올랐는데 또 관련 기사가 나왔는가 한번 볼까요? 또 밤새 나올 수도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아, 나왔군요 이미. 네, 나왔죠. 두산 밥켓, 두산 노보틱스 합병 철회. 네, 시장 지지. 네, 모두 얻어. 네, 합병 계획안을 끝내 철회했다. 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공식 발표한 거예요. 네, 네,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네, 시간에서 네, 두산 마켓, 네, 두산 노보틱스 올랐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에서 한미반도체나 뭐 하이닉스도 강보합 정도 보였네요.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뭐 이런 개별 종목들이 올랐다는 점, 네, 단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뭐 이런 일정,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9월 네,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건승하시고, 네, 제 고객이 되실 분들은 네, 저한테 개인 메일을 보내주시게 되면 네, 제가 네, 고객 안내상 메일을 보내드립니다. 네, 메일은 댓글에 달려 있습니다.